이 정도는 우리가 갈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스타샷이라고 하는 어떻게 이렇게 좀 그 웜홀이 열린다거나 이렇게 텔레포트로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웜홀보다는 텔레포트가 훨씬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 나온 아바타 2 보셨나요? 저는 나오자마자 영화관에 달려가서 봤는데 진짜 이 우주 어딘가에 저런 판도라 행성 같은 외계 행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구처럼 뭐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 좀 자연 환경이 있는 그런 외계 행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외계 행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무려 과학관을 책임지는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정모 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사실 과학관 관장님이시니까 과학의 모든 분야를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사실이에요. 모든 분야를 살짝 얄팍하게 알고 있죠. 그래야지만 돼요. 그럼 과학관에서 그럼 그 모든 분야들을 다 소개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147개의 과학관이 있어요. 아 그렇게 많아요? 네, 흔히 말하는 첨단 기술, SF, 그다음에 곤충, 자연사 이런 모든 분야들을 다 다루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우주와 관련이 되는 것들입니다. 사실 우주가 정말 넓잖아요. 외계 행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몽학이네요. 예. 느낌이 어때요? 아, 뭐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데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고 이 작년에 그러니까 나사에서 발견한 외계 행성이 5,000개를 넘어갔을 때 네. 기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행성의 공전 주기와 거리들을 다른 소리로 변환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그럼 여기에 5,000개의 음이 들어가 있겠네요. 5,000개가 들어있어요. 오. 제가 이제는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봤어요. 다시 나사에서. 네. 오늘까지 발견된 게 총 5,241개더라고요. 그 사이에 벌써 200개 많은 넘게 개가 더 발견된 거죠. 얘가 처음 진짜요? 나왔을 때는 이게 뭐 논문에 실리고 그랬어요. 좀 지나가니까 이제 외계행성 찾은 거 논문 안 받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너무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외계 행성을 계속 이렇게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 찾아내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이 우리에게 무슨 나쁜 영향을 주거나 뭐 좋은 영향을 주지도 못할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뭐 침략할 것도 아니고 우리 거기에 어떤 자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캐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바로 우리 자신이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네. 그럼 저기도 어딘가에는 생명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 이렇게 커다란 우주에 우리만 있을 확률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지적 외계 생명체를 발견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할까요,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는 신호를 보내겠죠. 네. 신호를 보내고 아마 은퇴를 할 거예요. 다음 신호를 받을 때까지. 만약에 뭐 20광년이 떨어진 것이었다. 그 가는데 20년, 오는데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살에 어떤 외계 생명체하고 통신을 했다면 그다음에 다음에 올 때는 이미 80살이 되셨으니까 그러네, 은퇴. 그러면 다음 이제 과학자가 물려받아가지고. 물려받아서 하겠죠. 그 비교적 가까운 곳에 지구랑 굉장히 닮은 행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가까이 있는 것 중에서 우리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행성 외계 행성 멤버가 A, B, C, D, E, F, G 막 붙어요. 지구로 태양계 생각하면 태양이 A예요. 근데 각 순서대로 좀 B, C, D가 붙은 거예요. 수금지와 가듯이 A, B, C, D 가는, 그러니까 B, C, D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라면 수금지니까 태양의 태양 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록시마 B라는 것은 프록시마라고 하는 별의 첫 번째 행성이에요. 태양과는 약 4.22 광년쯤 떨어져 있어요. 그 킬로미터로면 4조 킬로미터가 넘는 데입니다. 영원히 못 가요. 로켓이 막 발달을 해도 못 갈까요? 아예 가볼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걸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갈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진짜. 근데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장치가 필요해요. 스타샷이라고 하는 별과 별 사이를 탐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가야 되니까 작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태양광을 센서로 사용해 고출력 레이저로 쫙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면 탐사선을 10분 만에 광속의 20%까지 가속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20년 정도면 프록시마 센티아가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2036년에 발사하려고 그러거든요. 2036년이면 사실 생각보다 얼마 얼마 안 안 남았잖아요. 남았어요. 그럼 지금 이걸 막 만들고 있겠네요. 머릿속으로만 하고 있어요. 아직 만들진 않았어요? 조그맣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장치들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면은 더 멀리에 있어도 지구랑 비슷한 행성들을 계속 찾아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우리가 4년 떨어진 프록시마 B도 찾아낸다면 지구에서 12광년 떨어진 모이템 B, T 같은 B, 또 20광년 떨어진 곳은 글리제 518G라는 것도 찾아냈어요. 이게 글리제 행성이에요? 예, 거의 그냥 지구 사진을 갖다 박아놓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죠. BCD2까지는 지구랑은 안 비슷했던 건가요, 이건? 이거 딱 봐도 거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그 별의 크기와 그다음에 별과의 거리를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나 가깝으면 뜨거워서 못 살고 너무 멀면 추워서 못 살고 또 암석 경향인데 너무 크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중력이 너무 크니까 막 짜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물, 거리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죠.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주목하는 행성인 데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생물권 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도 생물권에 있거든요. 왜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글리제 행성은 지구보다 서너 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지구 유사 점수가 0.92점이에요. 지구 유사 점수는 뭐예요? 지구 유사 점수 뭐냐면 ESI, Earth Similarity 인덱스쯤 돼요. 그러니까 지구 유사도 지수라고 합니다. 1에 가까울수록 지구와 그만큼 닮았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 글리제 행성 같은 경우는 지구 유사 점수가 되게 깼네요. 0.9. 0.9니까 100점 만점에 92점. 아유, 아주 우수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좀 그 워홀이 열린다거나 이렇게 텔레포트로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가요?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지직 해가지고. 그런가요? 네. 어떻게 만화에 나왔던 거는 영화에 네. 나왔던 건 언젠간 되더라고요. 진짜요? 그리고 아직까지 외계 생명체 신호를 우리가 못 받은 데에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친구들이 없어서 우리한테 신호를 안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외계인들이 좀 게을러요. 게을러서 열심히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침에 보내고 있는데. 왜 걔는 열심히 안 할까요?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가서 집을 잘 지으면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 만한 도시를 건설하면 되죠. 그 나사에서 상까지 줘가지고 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성에 살려면 어떤 집을 지어야겠니? 해가지고 그 공모한 그 프로젝트도 있어요. 이건 되게 좀 스톤헨지 같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3D 프린터. 그러니까 집을 짓는 3D 프린터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화성에 있는 많은 그 바살트라고 하는 게 이제 바살트가 뭐냐 현무암. 현무암, 제주도에 많은 그 돌 네, 있잖아. 까만 거. 까만 거.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집을 쫙 만들어 나갑니다. 오, 와.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걸 하나 봤는데 나사에서 연구를 하는 건데 곰팡이로 집을 짓는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곰팡이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여기에 물을 부으면 곰팡이가 되게 자랄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걸로 이제 네. 집을 만드는 거죠. 좀 뭔가 모르게 이 집에 살면은 습하고 왠지 모르게 기관지가 좀 안 좋을 것 같고. 저기를 갈 때는 우리가 잘 살겠다고 호화롭게 살겠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든 버텨보자. 우리 인간종을 유지시켜보자는 거니까 거기에 검소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지구가 왜 문제가 됐겠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에너지 쓰고 그다 했는데 거기까지 망칠 수 없으니까 가면 정말로 검소하게 살아야죠. 그렇군요. 그럼 약간 과학자의 그런 시선에서 봤을 때 외계 행성에 가서 집을 짓고 산다면은 그래도 집이 이런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집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좀 살기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우주 방사선을 막아줄 수 있는 두꺼운 벽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적당한 중력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어요. 만약에 너무 작다, 막 회전을 시켜가지고 강제적인 중력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공기, 산소, 이산화탄소, 물, 질소 이런 것들.
우주 공간 날아가지 못하게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건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재활용이 오늘 외계 행성에 대한 얘기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범우주적이고 컬처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도 같이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안녕.